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운동장에서 신입생들이 줄지어 섰다. 연두색 가방을 맨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선영의 딸 은서도 그중 하나였다. 엄마, 교실 칠판이 엄청 커. 컴퓨터도 있네. 작은 목소리에 선영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호기심 천지, 이곳이 은서가 1년간 커나갈 공간이다. 며칠 후 은서는 교실에서 친구들의 지나친 장난에 당황했다. 성격이 올곧고 진중한 은서는 싫다는 말을 똑 부러지게 하지 못하고 웃으며 넘기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같은 반 세린이가 장난으로 은서의 필통을 창밖으로 던져버린 것이다. 은서는 웃으며 괜찮아 했지만 결국 눈가가 붉어졌다. 작은 다툼이 생겼고 담임은 양쪽 부모에게 상황을 알렸다. 며칠 뒤 학교 근처 카페에서 엄마들이 모였다. 라떼와 케이크 접시가 테이블 위에 줄지어 놓이고 대화는 자연스레 아이들 이야기를 향해 흘렀다. 저희 애는 영어 유치원 다녔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은 다 알아요. 우리 애는 벌써 피아노 치면서 동요 작곡 흉내까지 내요. 엄마들의 말에는 은근한 자랑이 묻어났다. 선영은 미소만 지으며 들었다. 사실 은서는 활동적인 아이였다.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태권도 도장에 다니며 체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집에서는 학습지를 꾸준히 풀며 성실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누구나 할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굳이 내세우지 않았다. 은서는 그냥 태권도 다니고 집에서 학습지 정도 해요. 즐겁게 잘 지내요. 그 말에 몇몇 엄마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담백하고 겸손한 태도였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 쪽에서 세린이 엄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다. 근데 요즘 학부모 모임 가보면 꼭 너무 겸손하게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속으로는 뭐 대단히 잘하는 게 있겠죠. 옆에 있던 엄마가 눈치를 보며 맞장구 쳤다. 그쵸. 솔직히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 깔끔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은근히 선영을 겨냥한 듯한 말투였다. 선영은 표정을 잃지 않았지만 테이블 위의 긴장감은 서서히 퍼져나갔다. 몇몇 엄마들은 여전히 선영의 차분한 태도에 호감을 보였고 또 다른 몇몇은 주도적인 엄마의 말에 휩쓸리며 웃음을 흘렸다.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대화는 은근히 두 흐름으로 나뉘었다. 그날 이후 세린이 엄마는 선영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모임 자리에서 다른 엄마들은 먼저 챙기면서도 선영에게만은 티나게 무심했다. 어머,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학원 진짜 괜찮더라고요. 아, 맞아요. 덕분에 큰 도움 됐어요. 세린이 엄마는 이런 대화에서 은근히 선영만 빼놓고 눈을 마주쳤다. 선영이 말을 꺼내려 하면 곧장 끼어들었다. 사실 은서가 좀 진중한 성격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아, 근데 이번에 새로 생긴 영어학원 아세요? 진짜 인기라던데요. 라며 끼어들더니 다른 엄마들이 어머, 들었어요. 하며 대화가 확 바뀌었다. 선영의 말은 공중에 붕 떠버렸고 그녀는 마치 유령이 된 듯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며칠 뒤 선영이 없는 자리에서 또다시 모임이 열렸다. 이번엔 단골 카페 구석 자리였다.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놀고 엄마들은 커피를 마시며 수군거렸다. 솔직히 선영씨 얼굴 참 예쁘지 않아? 예쁘긴 하지. 근데 늘 차려입고 오니까 괜히 잘난 척 같더라고. 맞아. 애는 학교 적응도 힘들다면서 엄마 혼자 빛나면 뭐해. 엄마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피식 웃었다. 그때 세린이 엄마가 무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니, 지난번에 은서랑 세린이 있었던 일 들으셨어요? 세린이는 그냥 장난 좀 친 거였는데 은서 엄마가 그걸 문제 삼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 정도도 못 받아주면 어쩌나 싶어요. 말은 대수롭지 않게 흘리는 것 같았지만 분위기는 또다시 갈라졌다. 맞아요. 사실 애들은 장난치면서 크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너무 예민하면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힘들지. 몇몇은 순간 표정이 굳더니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세린이 엄마 쪽으로 기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은근히 편이 갈라졌고 세린이 엄마의 말은 모임 분위기에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며칠 뒤 학부모 모임은 새로운 장소에서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단체 채팅방 공지가 아니라 몇몇 엄마들의 입을 통해서만 전달되었다. 은근히 빠져있던 이름, 그것이 바로 선영이었다. 그날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키즈 카페에 모였다. 은서에게는 아무 얘기도 전해지지 않았다. 며칠 뒤 학교에서 은서는 친구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트램폴린 너무 재밌었지? 떡볶이도 진짜 맛있었어. 은서는 순간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나만 몰랐구나. 집으로 돌아온 은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선영은 아이의 마음을 읽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아이에게 직접 상처가 되지 않게 내가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하지만 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함께 끓어올랐다. 그날 밤 은서는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친구들이 가끔 나 모른 척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선영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다. 은서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은서, 내 마음이 소중한 건데 누군가는 그걸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는 항상 은서 편이야. 며칠 뒤 선영은 용기를 내어 모임을 직접 주최했다. 작은 동네 카페에 엄마들을 불러 모은 자리였다. 우리 아이들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거죠. 그러니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엄마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선영은 말을 이었다. 저는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크게 자라길 바라요. 그래서 벌써부터 선을 긋거나 우열을 가르는 분위기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 모임의 의미가 무색해질까 걱정됩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도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서로 도움 주고 또 받을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임이 됐으면 합니다. 어색한 정적 속에서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린이 엄마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다른 엄마들의 눈빛에는 묘한 공감이 스쳐갔다. 세린이 엄마가 모임을 주도하는 힘은 여전했지만 예전처럼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았다.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은 선영이 숨 쉴 공간이 되었다. 학교에서 은서는 조금씩 달라졌다. 친구가 장난을 심하게 치면 조용히 그건 싫어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갔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거절이었다.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웃는 은서를 바라보는 선영은 비로소 안도했다. 엄마, 은서가 뛰어오며 말했다. 나 오늘 세린이한테 말했어. 그건 싫다고. 근데 괜찮았어. 그냥 다른 애들이랑 같이 놀았어. 선영은 은서를 꼭 안아주었다. 잘했어, 은서야. 내가 내 마음을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해. 엄마는 내가 웃으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엄마, 앞으로도 내가 싫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무서울 땐 엄마가 내 편 해줄 거지? 그럼 언제든지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잠시 머뭇거리던 은서는 얼굴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근데 엄마, 사실 난 세린이도 좋고 다른 애들도 다 좋아해. 그냥 친구들이랑 계속 같이 놀고 싶어. 선영은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 웃음소리가 운동장의 가을 햇살처럼 퍼져나갔다.